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0일 밤 8시입니다. 며칠 동안 제가 몸이 좀 불편해서 조갑제 TV 동영상 업로드를 소홀히 한 면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경천 동지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세월호 사건처럼 이태원 사고처럼 그런 게 아니고 외교적 사건인데, 이 사건은 그 미치는 영향력이 앞으로 우리 자손 대대로 미칠 가능성이 있고, 아시아 전역 그리고 세계 전체의 역학 구도를 바꿀 만한 대사건입니다. 이 대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에 승부수를 던졌는데, 이 승부수는 아마도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만들기 위해서 방공포로를 석방하는 그런 결단으로 미국을 압박했던 그것과 비견되는 엄청난 영향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한미일 정상이 미국 대통령 별장이 있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났습니다. 그래하여 사실상 안보 경제 블록이라고 그랬는데, 안보 경제 한미일 동맹을 새로 하나 만들어낸 셈입니다. 한미일은 사실은 지금 동맹관계입니다. 그러나 한일 관계가 나빠져서 한미일 삼각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관계가 풀리니까 한미일 동맹이 안보 분야, 경제 분야,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 북한 핵 문제, 경제 전반적으로 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데는 묘한 면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지금 한미일 관계가 좋은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특히 미국에서 지금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은 트럼프의 지지율이 공화당 내에서는 압도적입니다. 혹시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로 바뀌어버리면은 지금과 같은 한미일 공조가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고민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27년에 민주당 또는 민주당 비슷한 정권이 들었으면은 한미일 관계가 과연 유지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예 쇠기를 박는 구조를 하나 만들자는 겁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리하여 한미일 안보 경제 블록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조선일보는 제목에서 세계 GDP의 32% 한미일 안보 경제 블록 탄생이라고 했는데, 군사비로 하면은 아마 한 50% 될 겁니다. 압도적 군사력과 압도적 경제력을 가진 3국이 손을 잡았다는 거죠.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자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은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는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공급망과 신흥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3국 협의체를 대거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명서만 발표한 게 아니라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여러 기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제도화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함부로 바꿀 수가 없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8일 현지 시간입니다. 정상회의 후 발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문서에서 제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거기에 심어 놓았습니다. 3국 정상이 군사 경제 안보 협력을 인도 태평양 등 글로벌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정권 교체 등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화한 것입니다. 한미동맹, 미일동맹이라는 동북아 안보체제 탄생 이후 70년 만에 등장한 가장 큰 변화로서 세계 경제의 32%를 차지하는 강력한 경제 안보 블록이 탄생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새 정상은 약속한 게 참 많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개최하고 국가안보보좌관, 외교국방, 산업장관 간 회의도 연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국 정상은 또 인도태평양 대화와 개발정책 대화를 출범시켜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는 삼국 방어훈련도 매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삼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는 문서에서는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국제법, 공동규범,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계속해서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고, 이어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 대만을 점령하는 데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이야기죠. 이어서 삼국은 우리가 함께할 새로운 장의 시작에 서서 이를 발표한다. 우리는 삼국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 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기타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이 참 많은데, 결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 세 불량국가, 세 공산국가 또는 전 공산국가를 상대로 태평양, 아시아 지역이 위협받고 있는 데 대해서 공동 대응하겠다. 거기서 핵심적인 게 북한의 핵 문제, 그리고 대만 분쟁,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삼국은 이런 성명서를 발표해 놓고 상당히 중국 측의 과민 반응에 대해서 좀 조심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된 게 군사동맹이 아니다. 나토와는 다르다. 그리고 무슨 꼭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지만은, 누가 봐도 한미일 동맹이 앞으로 진화해 나가는 데 따라서는 나토에 준하는 강력한 안보 경제 블록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호주라든지 인도라든지 같이 동참할 나라가 많은 거죠. 우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거대한 외교적 도박의 이니셔티브를 지어가지고 주도적으로 했다는 데 대해서 무한한 자랑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징용공 배상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배상은 우리 돈으로 하겠다. 그거 일본에 대해서 더 이상 따지지 않겠다. 이렇게 통 크게 나옴으로써 한일 관계의 걸림돌이 제거가 되니까 일본 쪽에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기시다 총리도 윤석열 대통령을 배워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 되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동안에 골칫거리였던 한일 이 갈등을 해소해 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더구나 국빈 방문 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아메리칸 파이를 근사하게 불러가지고 미국인들의 마음을 잡았습니다. 이번 이 새 정상회담에서 등장한 한미일 이 블록, 안보 경제 블록이 가능했던 것은 나라 간의 이해관계도 있지만은 이 세 사람이,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인간적인
신뢰가 있고 호감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력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에 굵게 기록될 것입니다. 제2의 한미동맹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1953년 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이루어졌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이 한미동맹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침략을 받지 않고 대대로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 구조의 탄생으로 대한민국은 자유통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 전문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한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우리의 국익에 너무나 도움이 되는 게 많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함께 견지한다. 우리는 북한과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입장을 지속 견지한다. 우리는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포함한 인권 및 인도적 사안 해결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여기 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를 공론화 하겠다는 건 처음입니다.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인식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또 있습니다. 우리 3국은 핵 비확산 조약 당사국으로서 비확산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 이는 한국이 일본이 독자적으로 핵무장 안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핵우산을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제공해야 되는데 앞으로 한미일 공동의 어떤 핵우산 기구를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가장 감동적인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이거는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통일을 일본도 지지한다는 겁니다. 미국도 지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삼국이 지지를 성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그래서 이 한미일 삼국 블록의 탄생은 우리로서는 통일의 길을 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대통령이 잘할 때는 잘한다고 해야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